세요 스타트업 세요입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 리뷰 3편, 창업 패키지 사업비 세부 내역 작성 방법에 대한 리뷰입니다. 저는 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 사업비에 대한 그 단어적인 어려움, 뭐 비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건비, 외주 용역비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았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비를 어떻게 구성해야지 심사위원한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제 아이템이 선정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답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구성 정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가장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바로 이 사업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제가 운영한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비를 집행 내역입니다. 저는 인건비로 해서 총 3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외주용역비로 해서 제가 제 내부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외주용역을 맡겼습니다. 어, 기계장치에서는 저희는 노트북 4대, 그리고 유튜브를 위한 영상장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에서는 특허 한 건과 상표권 총 10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에서는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아이템에 대한 광고 선전비 약 4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어, 제가 받았던 4천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사실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목별로 나눠 봤을 때는 각 항목별로 크게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인건비하고 특정 기계 장치 외에는 없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떻게 사업비를 구성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제 경험을 녹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특히 재료비, 외종료비, 기계장치, 특허, 인건비, 여기에 없지만은 광고 선전비와 지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우선은 재료비라고 하면은 아마 IT 부분에서는 거의 재료비가 없을 거고요. 아마 제조 부분에서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은 이유가 바로 금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무에서 받는 사업비는 사업 기간 내 모두 소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MOQ가 많은 제품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특히 외주용역비는 저는 정부 지원금에서 가장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인력, 기술, 많은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외주 업체를 통해서 보완해서 시제품을 빠르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계 장치는 당연히 회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가 아닌 기계 장치를 사는 겁니다. 뭐 책상, 의자 이런 부분 진행되진 않고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장치만 지원이 됩니다. 초기 기업 중에서 특허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보호 아니면 상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내 자본금을 통해서 만드는 부분보다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로는 보수, 기타, 상용, 임금 일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다 보니까 인건비를 설명할 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비, 그리고 지급 수수료로 나뉘게 됩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당장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1인에서 2인의 인건비를 미리 구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사실 채용을 위해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장 채용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도 마지막 팀 구성에서 채용을 얘기하셨다면은 그 채용에 대한 근거, 당연히 사업비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정할 수 있는 모든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규정하는 인건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채용에서 내가 급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대표이사 자율이지만은 그 부분이 정부 지원금에서 나가게 된다면 이 인건비 산정 비중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건비 구성에서 대표이사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을 경험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대표이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영속성과 아니면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표이사도 사실 비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정부 지원에서는 대부분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학교 청창사에서는 대표이사 급여는 현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으로 구분되고요. 마지막으로 복리후생비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규직에 대한 급여는 보수,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는 기타직 보수,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는 상용임금, 그리고 창업 패키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 사업 기간 내에 채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일용임금은 기간이 한정된 예,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 부담금과 4대 보험에 대한 일부 복리후생비가 지급이 됩니다.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인건비를 구성하게 되면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초기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 구성, 팀 구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 구성을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창업 패키지는 회사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도와주는 사업에 의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대표이사가 생각하신 대로 구성하시면 되고 추후 변경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초기 스타트업이 특허 및 상표권을 만드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 신청, 아니면 다양한 VC나 투자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 기술에 대한 보호, 상표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허나 상표는 출원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창업 패키지가 선정되면 가장 빠르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특허 한 건과 상표권 두 건 이상을 출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한번 출원하게 되면은 2년 이내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우선 심사를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표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특허권이 얼마를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특허는 대부분 업체당 비용이 좀 다르지만은 특허 한 건당 약 12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리고 상표권은 2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특허 한 건과 상표권 두 건이라면 총 200만 원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많은 부분이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계장치실 겁니다. 어,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저는 총 약 900만 원의 기계장치를 신청하고 실제로 보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계에서 접수할 때는 약 300만 원 정도 금액이었고요. 저는 저희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어필해서 추가적인 기계장치를 추후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기계장치가 논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창업 패키지가 끝난 이후에도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서 접수 시에는 기계 장치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직원의 PC 정도로만 신청하시고 추후에 필요하신 부분은 기관이라든지 멘토 추천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관에 어필해서 저는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계장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살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사업 아이템이나 아니면 사업에 꼭 필요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은 논란이 없도록 추후에 기관에 요청해서 사용성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조 부분에서 설비는 금액이 클 겁니다. 일반적으로 IT 부분에서 뭐 노트북 정도라면은 제조 분야에서는 기계 장치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을 기계 장치가 꼭 필요하시다면은 기계 장치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우선 임대를 해서 쓰는 거를 먼저 작성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도 먼저 구매한다는 것보다는 초기 사업계에서 접수 시에는 임대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변경이 그렇다면은 제가 필요한 기계나 설비는 나중에 어떻게 사야 될까 합니다. 사업계획서 어딘가에 만약에 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의미가 있는 단어나 내용을 넣어놓으시면은 추후 수정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기존에 진행했던 그 유튜브를 위한 영상, 마이크, 다양한 조명 장비들은 초기에는 신청하진 않았고요. 대신 사업계획서 내부에 저희 회사 광고를 위해서
직접 유튜브 영상 촬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어필하였고요. 그 부분이 통해서 추후 다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예 표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사업비 구성 내용에만 없으신 거고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있어야 됩니다. 사업계획, 창업 패키지의 사업계획서, 사업 내용이라 그래서 내 사업에 대한 모든 비용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비용에 의해서 산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추후에 내 글로써 텍스트로 표현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료비입니다. 저 역시도 재료비 부분에서 상당히 큰 뭐 반려인지 아니면 사전 신청에서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업 기간 내에 소진한 수준의 재료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조 부분에서는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 바로 MOQ라고 있습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닌 천 개, 많으면 만 개를 주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 기간 내에 소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조 부분에서는 아마 금형일 것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MOQ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금형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용품을 사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이 바로 나왔네요. 주문 제작이라서 MOQ가 1000개라면은 1차적으로 사업 기간 내에 소진된다는 것을 측정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따라서 2차, 3차 계속적으로 요청해야 되고요. MOQ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계속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일반 업체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금액에서 이 제품을 만들려면은 MOQ가 있는 건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창업 패키지에서 다양하게 좀 여유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접수할 때는 이 논란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형이 필요하다면 네, 3D 프린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그렇더라도 꼭 필수적인 금형이 필요하다면은 내가 금형을 직접 사는 방식이 아니라 외주 용역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고 선전비입니다. 어, 창업 패키지는 시제품, MVP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시제품이 나왔다면 그 시제품에 대한 광고 아니면 회사에 대한 홍보는 필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는 필수적으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비를 다 구성하지 않아서 일부 총 1억이 지원되는 사업에 7천만 원만 넣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남은 금액 전체를 광고 선전비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당연히 광고 홍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모두 다 광고 선별 넣는 다음에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창업 패키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업이 기간이 한정된 사업이고 그 기간이 넘어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바우처 형식의 광고 선전비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테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페이스북, 블로그, 뭐 다양한 네이버 파워링크, 아니면 언론 보도, 아니면 다양한 광고 선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후의 사업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꼭 사업비를 남기지 마시고 남은 사업비를 모두 모아서 광고 선전비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주 영업비입니다. IT 부분에서 정말 MVP만 만들려면은 외주 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주 영역은 간단하게라도 견적서를 받아서 첨부하시는 것이 가장 논리적으로 좋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꼭 외주 용역비를 넣어야 되냐? 라는 부분에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창업 패키지는 초기 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즉, 초기 기업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창업 패키지에서 가장 가장 소중한 금액이 저는 외주용역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비중을 높여놓기를 추천드리고요. 사업비는 제가 쓰는 금액이 아니라 사실 남을 주는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리뷰 아니면 내용도 이따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임대료, 뭐 세무 비용 등으로 추가되고 있고요. 아마 현금을 사용하신다면은 이 현금 부분은 임대료라든지 미리 책정할 수 있는 금액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금액에 기본적으로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창업 패키지를 경험하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과연 이 돈이 나에게 주어지는 돈인가? 아닙니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를 거쳐서 남에게 가는 돈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추후에 계속 변경해서 최대한 나를 쓸 수 있게끔 불법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계속 쓸 수 있게끔 변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비 변경은 뭐 많은 분들은 사실 뭐 수십 번 해서 그 이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우리 회사를 위해서 추후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청창사, 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무료 창업이라고 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반대인 게 첫 번째 대표이사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금과 현물을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원금들은 제가 쓰는 돈이긴 하지만 그 돈은 저를 잠깐 거쳐서 다른 기업들에게 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부분은 추후에 하나씩 더 세밀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논란이 있는 사업비는 무조건 제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출장 목적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제외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부분은 평가를 받을 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기관분들한테 많이 들은 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업비를 정말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작성하면은 이 사람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추후에 이게 그대로 진행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서류 작업과 페이퍼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쓰다 보면 크지가 않고요. 이런 부분을 너무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는 실제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큰 금액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추후에 사업비 변경,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샘플로 내세웠던 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저는 대표이사 급여는 당연히 현물 처리를 하였고요. 실제로는 금액이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급하게 수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름을 넣지 않고 신규 직원 1, 2와 그 다음에 근무 개월, 그 다음에 실제 근무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외주 용역비로 디자인 용역을 신청했고, 개발비로는 가장 큰 금액 약 800만 원 이상을 신청했고요. 나머지 금액을 광고 선전비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를 구성했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쓴 금액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제가 필요한 금액은 앞뒤로 바꿔가면서 수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타트업 CEO 커뮤니티 스타트업 세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는 다양한 샘플,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방문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저는 디딤돌 R&D 성과 지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